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부부 간의 싸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가 싸우는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오늘 부부싸움의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심리상담치유센터 장병호 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9개 7000번, 753국에 9911번, 753국에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상담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에 7000번, 753에 9911, 753에 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심리상담치유센터 장병호 소장과 함께 부부싸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근원적인 이유하고 실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그 가장 큰 핵심을 두 가지를 잡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근원적인 이유는 이따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신혼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상대방의 결점과 문제점들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다 따집니다.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근데 그것은 이제 힘겨루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때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소통의 방식이 부부가 갈등하는 가장 큰 실제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게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사실 근데 어떤 부부도 결혼할 때 뭐 나중에 싸워서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 부부가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대체 뭐 때문일까요? 부부가 갈등하는 가장 큰 실제적인 이유는 소통의 방식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적인 문제는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죽을 때까지 가도 해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상한 감정과 상한 에너지들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유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약간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건 또 부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자기와 생각과 사고 방식, 또 가치관, 물질관, 생활 양식 등이 다를 경우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부부들이 서로 다른 문제로 부딪힐 때는 그때는 그것은 지식과 이론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만나기 전까지 출생 과정, 또 원가족 상황,
성장 과정, 문화 등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만났으므로 나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실제 부딪힐 때는 배우자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며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밑바닥에는 무의식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또 그 상처는 상대방도 힘들게 합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알고 보면은 그 밑바닥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좀 숨어있는 상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 상처를 시기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고요? 네, 사람은 성장 시기별로 받는 상처의 종류와 영향도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 발달 5단계를 주장하고 또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학자는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를 주장했으며 하빌 핸드릭스 박사는 어린 시절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처를 시기별로만 보지 않고 성장 과정과 상처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이것을 5가지 상처의 뿌리라고 이렇게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상처의 뿌리는 태아기 상처, 성장기 상처, 아버지 상처, 성적인 상처, 각의 영향력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상처의 뿌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에 맞는 상담과 치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고 계신다. 또 약간 사람들마다 가진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나며 이러한 바탕 이후에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더해져서 성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성격과 기질의 큰 틀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살아가면서 조금씩 보완되고 수정되기는 하지만은 큰 틀은 잘 바뀌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이것은 속담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질과 성격을 깊이 있게 검사해서 분석해 주는 것이 MBTI 검사입니다. 요즘 MBTI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이 MBT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MBTI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게이터의 약자로서 쉽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인간에게는 심리적 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선호 경향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 경향을 말하며 이러한 심리 경향은 8가지 지표로 나누는데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검사를 통해서 8가지 지표 중 그중에서 자기에게 그 사람에 해당되는 4가지가 선택되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성격 유형이 분류됩니다. MBTI 검사는 나와 상대방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적성과 진로를 결정해주고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 등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외향, 내향인지, 감각인지, 직감인지, 사고인지, 감정인지, 그리고 판단인지, 인식인지에 따라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나한테 잘 맞는 성격이 있고 안 맞는 성격이 있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 MBTI 검사를 통해서 에너지의 방향, 그다음에 인식 기능, 판단 기능, 행동 양식에 따른 4가지 지표를 가지고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16가지는 다 이제 열거는 못하지만은 ISTJ형, 또 ENFP형, INTP형, ESFJ형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말로는 세상의 소금형, 스파크형,
아이디어 뱅크형, 친선 도모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각 유형별로 그러면 좀 많이 지닌 능력 같은 거 또는 부족한 부분도 다 다르겠네요. 네. 16가지 성격 유형이 각자 유형마다 독특한 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부분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비슷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상담의 현장에서는 가끔 16가지 성격 유형 중 어떤 성격이 가장 좋은 성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성격이라는 것은 없고 각 유형마다 장점과 또한 그게 또 보완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다 함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검사를 했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유형이 잘 어울린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좀 성격 유형별로 서로가 좀 더 잘 맞는 유형이 또 있을까요? 예. 물론 처음에는 나에게 없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네. 근데 살다 보면은 그 다른 성향 때문에 오히려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성향이 더 좋느냐. 같은 성향끼리 만나면 그 같은 점 때문에 또 마찰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성격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오히려 채워주고 보완해 주겠다. 이런 관점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성향이 부부간이랄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간이랄지 친구간이랄지 이렇게 상호 성격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MBTI 검사는 부부간, 또 부모 자녀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줄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정반대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판단형은 계획에 따라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생활 스타일을 선호하고 또 정리정돈도 저절로 잘하는 그런 성향이 지금 들어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인식형은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죠. 그리고 인식형은 좀 타고난 게 정리정돈도 좀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정리정돈을 잘하는 판단형인데 남편이 인식형이라면은 남편은 그냥 와서 물건도 아무 데나 던져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겠죠.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이런 것을 MBTI 검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된다면은 서로 싸우는 것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심리상담치유센터 장병호 소장과 함께 부부싸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이 11시 19분입니다. 오늘은 순천 심리상담치유센터 장병호 소장과 함께 부부싸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메시지, 유메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대화의 방식을 유메시지 대화법과 아이메시지 대화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은 유메시지 대화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유메시지 대화법은 대화의 초점을 항상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랬잖아.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이렇게 초점을 상대방에 맞추는 그런 대화법인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유메시지로 대화법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그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자기가
공격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다시 또 재차 반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I 메시지는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더라도 너가 왜 그래가 아니고 내가 무시했을 때 나는 굉장히 내 마음이 슬펐어라고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I 메시지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I 메시지로 전하게 되면은 사실은 사실대로 전하면서도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메시지 대화법을 사용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 대화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둘째는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 속에 있는 상한 감정, 상한 에너지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은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상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더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화가 나면은 유메시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도 유메시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말씀대로 좀 악순환이 계속되겠네요. 네, 그렇죠. 유메시지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유메시지를 듣는 상대방이 공격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받는 사람은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감정이 상하죠. 그래서 반격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부부로 만나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가장 중요한 심리 중에 하나가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공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으며 이 심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내들이 칭찬에는 인색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공감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말할 때 그 가운데 내 말 좀 들어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남편은 그 말 듣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그러죠. 남자들의 심리가 그거거든요. 들으면 결론부터 생각하는 거죠. 여자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하면 핀잔을 주게 되면은 아내는 마음문을 닫으면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흔히들 뭐 남자는 다소 단순한 편이고 여자는 복잡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남자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또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죠. 여자는 그 반면에 여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느질도 하고 또 바느질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굉장히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은 폭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흔히 이걸 모르는 여성분이라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막 멀티태스킹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네. 여자분들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뭐 TV를 보면서 대답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하나에 집중하면은 딱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하죠. 네. 근데 이걸 이해를 하면 불필요한 싸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해서 싸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좀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남자는 대상을 중심으로 대상 자체가 왜 그러는지를 따집니다. 대상 중심으로. 네. 네. 그래서 너는 대상이죠. 너는 대체 왜 그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그 대상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를 따집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그래서 나한테 대체 왜 이래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갈수록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이런 차이도 또 있었군요. 예. 그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어떤 이유들 때문인지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 내 안에 숨어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셋째,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배우자를 찾을 때 나의 이상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이상형을 찾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누구나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형을 찾는 가운데 그게 들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이에요? 내가 정하는 그렇죠. 거죠. 내가 정한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기가 정해놓은 틀을 다 만족시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나 살면서 그게 안 맞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그 단점을 서로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째로는 결혼한 후에도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조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첫 번째 의미를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하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그래서 그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독립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서적인 독립도 들어있는데 결혼한 후에도 계속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매여 있다 보면은 상대방의 배우자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주로 여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7째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7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이유, 아까는 실제적인 이유를 소통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근원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오히려 이 7가지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이제 다루는데 그 근원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사랑입니다. 바로 나에게 그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난다면은 웬만한 문제, 웬만한 작업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은 부족하고 오히려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좀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관계를 치료하는데 이마고 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마고 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법은 미국의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개발한 부부관계 치료법으로서 현재 세계에서 부부관계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 방법입니다. 잠깐 이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일화가 좀 들어있어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빌 핸드릭스 박사는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부부 갈등이 심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결혼해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 재혼을 준비하면서는 다시는 그런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해서 살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죠. 생기죠. 오히려 첫 번째 결혼보다도 더 갈등하게 되면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빌 핸드릭스 박사. 이게 뭐지? 내가 다 조건을 정해서 그게 맞는 사람을 구했는데도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이것이 바로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생방송 쇼에 17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방영이 될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았던 그런 그 대화법입니다. 먼저 이마고라는 말은 이미지 라틴어로서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미해결 과제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무의식 가운데는 이 미해결 과제를 배우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법의 가장 큰 핵심은 소통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소통의 방식, 즉 대화법을 바꾸는데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를 치유해주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틀 안에서 부부관계를 스스로 치료하는 대화법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임하고 대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실제로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임하고 대화법을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3단계 대화법과 부모 자녀 대화, 그다음에 행동 수정 요청 대화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항상 그 틀이 되는 그 1단계 반영하게 대화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반영하게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 그러니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이러이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제대로 들었나요? 또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잠깐 한번 시범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네네, 가지셨으면 좋죠. 좋겠어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걸 제가 여쭤보면 될까요? 그 어떤 말이라도 너무 길지 않게 그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 소장님 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아무거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제가 주문하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말은 음식을 주문할 때는 아무거나 말해놓고 나오니까 이렇게 그 불만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임하고 대화법이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아까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가 이미지, 그게 임하고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린 시절의 모습을 좀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린 시절의 일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거나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사건이나 일은 나이가 먹어서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또한 상담 가운데 가계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걸 그리는 가계도라고 하는데 가계도를 그려보고 또 의학 가족화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또 ATP 검사라는 게 있고 이런 검사를 해보면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상처를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임하고 대화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임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임하고 대화를 진행할 때 항상 이 틀을 지켜가면서 대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하고 부부 치료를 진행할 때마다 부부가 이 사항을 소리내서 따라하게 한 후 다음 순서를 진행합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따라하게 하죠. 그것은 4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우리는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한다. 2, 우리는 말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탓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들을 때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다. 4, 우리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서 한다. 이 사항은 이 틀 안에서 임하고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항상 상담을 시작할 때마다 소리내서 복창하고 소리내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진행합니다. 이 4가지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갈등 후에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꿀팁을 주신다면서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전혀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싸우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이 있는데 1, 2, 3, 4, 5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운을 한번 떼주실래요? 네. 1. 1. 일단 싸워라. 일단 싸워라. 2. 2. 이기려고 하지 마라. 3. 3. 삼가 말을 조심하라. 4. 사과는 내가 먼저. 5. 5. 싸우더라도 오늘을 넘기지 마라. 오. 굉장히 쉽죠? 네. 1, 2, 3, 4, 5로 이 틀 안에서 하면은 정말
부부싸움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오, 이 5가지도 기억하기 쉽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관계든 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건 참 중요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이거에 관련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네. 임하고 대화법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하고 대화를 할 때는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하되 서로 무릎을 맞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상담사가 있을 경우는 상담사가 두 사람을 중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의자에 앉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앉는 것을 임하고 의자라고 합니다. 임하고 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앉고 상담사가 중간에 바라보면서 앉고 이렇게 앉는 것을 임하고 의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어떤 부부가 임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면 절대 싸울 수가 없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임하고 대화는 기존의 소통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부부들이 미루지 마시고 임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임하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모든 문제의 원인도 부부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부부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부부들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천 심리상담치유센터 장병호 소장과 함께 부부싸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이유의 무릎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